오늘은 라운드 729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수학 쪽 세트였어요. 한번 A부터 D까지 오늘 보려고 해요, 문제를. A번부터 보도록 하죠. A번 문제 오드셋은 어떤 그 멀티셋, 그러니까 그 같은 원소가 두 번 이상 있을 수 있는 집합이 주어져요. 그게 크기가 2n개의 정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그 2n개의 정수로 되어 있는 멀티셋을 n개의 페어로 쪼갠대요. 그러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n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6개가 있으면 이거를 두 개, 두 개, 두 개씩 3개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n개로 쪼갠대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페어가 각각 합이 홀수였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단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오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그 A 플러스 B가 홀수가 되려면 A는 홀수고 B는 짝수거나 A는 짝수고 B는 홀수거나 해야 돼요. 만약에 뭐 짝수 더하기 짝수거나 그러면 짝수가 되죠. 그리고 홀수 더하기 홀수도 짝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A 플러스 B를 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홀수 하나, 짝수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더해야만 그 어떤 두 수의 합이 홀수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n개의 쌍이 홀수 하나, 짝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2n개의 수를 n개로 나눠서 전부 홀수려면 그 이렇게 골라도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이렇게 골라도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이렇게 골라도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이런 식으로 그, 그 수들의 절반은 홀수고 나머지 절반은 짝수다. 이런 상태여야만 그 두 개씩 짝지었을 때 전부 홀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모든 수를 한번 쫙 훑어보고 홀수가 몇 개고 짝수가 몇 개인지를 세어보고 그 수가 정확히 각각 n개로 같으면 yes고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짝수가 하나 이상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짝수를 더하면 짝수고 홀수를 더하면 짝수이기 때문에 전부 홀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려면 홀수 n개, 짝수 n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조건대로 그 A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런 문제였고 그리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 플러스 멀티플라이 이거는 정수론이라고 보면 정수론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어떤 그 무한집합을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 무한집합의 1은 그 집합의 원소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수 x가 이 집합에 있으면 x 곱하기 a도 그 집합의 원소고 x 플러스 b도 그 집합의 원소예요. 그 정의에 따라서 어떤 그 A, B를 주고 그 A, B에 따라서 이런 원소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예시를 보여주죠.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어떤 A, B, N이 주어졌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 그 N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N이 이 집합에 들어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단 이 집합의 원소를 다 구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게 n이 굉장히 큰 수기 때문에 어떤 그 n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이 집합의 원소를 다 구한다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접근을 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어떤 1부터 시작하죠. 어떤 1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1 플러스 그 b를 더하는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 플러스 b 그리고 여기다가 한 번 더 해가지고 그1 플러스
2b 이런 식으로 점점 해가지고 그 1이 이 집합의 원소면 그 이 집합에 항상 그 1 플러스 x 곱하기 b가 들어있다 라는 걸 보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이 이 집합의 원소면 그 어떤 임의의 x에 대해서 1 플러스 xb가 이 집합의 원소라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곱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그 여기 있는 이 값에 들어간다고 그 이 어떤 값에 그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값이 뭐냐면 그 어, 일단 좀 곱해 봅시다. 여기서 1에서 그 a로 가고 a에서 a 제곱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기서 어떤 값에 가는데 여기에 그 a 플러스 뭐 b라는 값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일단 여기서 a가 그 2 이상 a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게요. a가 1인 경우에는 또 따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a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그 a 플러스 b라는 값이 있어요. 그럼 이 a 플러스 b로 가는 과정이 1에서 a를 넣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 어떤 b를 좀 다른 값을 씁시다. b 대신에 그 어떤 그 y 곱하기 b라고 해봅시다. 여기 가는 방법이 있고요. 1 플러스 b에서 여기로 가면은 위로 올리면 a 플러스 ab가 되죠. 여기 a 플러스 ab에서 이 a라는 값이랑 이 y라는 값의 차이만큼 그 더해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그 이 b만큼 더해가지고 a란 부분은 똑같고 이 둘 사이의 차는 그 y-a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y-a의 절대값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런 식으로 그 먼저 b를 더한 다음에 나중에 a를 하는 거랑 먼저 a를 곱한 다음에 나중에 b를 더하는 거랑 같은 값들에 도달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히는 그 b를 먼저 더하고 a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모든 값들은 a를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b를 더하는 식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Heard about stick programming? I don't know. 그러니까 A를 먼저 곱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B를 더하는 식으로 전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런 식으로 A, 1, A 제곱 이런 식으로 n보다 작은 모든 A의 I 꼴에 대해서 이거를 전부 그 여기다가 B를 몇 번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n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거를 그 체크를 반복을 해서 모든 A의 I꼴에서 대해서 만들 수 있으면 체크를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이상 있으면 yes고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 A가 1인 경우죠. A는 1인 경우에는 A에다가 곱해도 뭐가 안 나와요. 더 안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A는 1인 경우에는 이런 꼴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는 1인 경우에 이것만 체크하면 되고 이것만 체크하고 끝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모든 A의 I꼴에 대해서 그 B를 몇 번쯤 더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이 꼴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A의 I제곱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 우리는 이렇게 먼저 B를 더하고 나중에 A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수들은 먼저 A를 곱하고 나중에 B를 더해서 만들 수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만들 수 있는 수는 항상 이렇게 먼저 갔을 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A를 먼저 곱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A를 먼저 곱하는 모든 경우
A의 i제곱꼴에 대해서 전부 테스트를 해보고 되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B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일단 이렇게 이게 문제 B번 치고 그렇게 간단한 편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정수론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였죠. 그리고 C번으로 가볼게요. C번 문제는 저게 방금 안 문제가 B번 치고 어려웠다면 이건 좀 C번 치고는 쉬웠나? 이걸 쉽다고 해야 되나? 글쎄요. 이것도 일종의 정수론 문제긴 한데요. 일단 F(i)라는 걸 정의를 해요. F(i)가 뭐냐면 x보다 작으면서 x보다 작다는 조건 없고, 그러니까 어떤 x의 약수가 아닌 최초의 정수를 fi라고 해요. 그러니까 x의 약수가 아닌 제일 작은 정수를 f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1은 2예요. 왜냐면 1은 1의 약수고, 그래서 2는 1의 약수가 아니니까 2에서 걸리죠. 그리고 F2는 3입니다. 1, 2까지는 2의 약수니까. F3은 2예요. 왜냐면 2는 그 F의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F4는 똑같은 방식으로 F2를 구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3에서 걸려서 3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F1부터 Fn까지를 다 더한 값을 n이 10의 16제곱보다 작은 모든 n에 대해서 다 구하는 게 이 문제예요. 일단은 10의 16제곱이라는 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걸 다 구하는 건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n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fn을 되게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fn을 싹 더하기 위해서 더해서 그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fn을 구해볼 수 있는데요. fn을 실제로 코드를 짜서 그냥 이 fx를 구하는 코드를 짜서 돌려보면 이게 편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f1부터 f200까지 한번 구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어딨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거를 조금 자세히 봅시다. 이게 f1부터 f200까지거든요. 좀 보기 싫게 생긴 했는데 좀 자세히 봅시다. 이걸 좀 봐야지 쓰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 10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F 200까지 보면서 10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 거의 다 훨씬 X보다 훨씬 작은 수로 정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큰 수들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봅시다. 보면은 이거 7이에요. 7. 7. 다른 색으로 쓰자. 여기 7이 있어요. 7. 왜 7이 나왔을까요? 이 부분이 60이잖아요. 60이 7이 나온 이유는 1, 2, 3, 4, 5, 6까지 봤을 때 다 나눠 떨어졌기 때문에 7이 여기 나온 거죠. 그거보다 더 큰 값은 여기서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60의 배수인 것들에서 7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1, 2, 3, 4, 5, 6, 7까지 그 최소 공배수인 걸 찾으려면 그건 720에서 찾아야 되죠. 720이 아니라 420이죠. 네. 420에서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420까지 가야 비로소 fx가 8인 경우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들의 경향성을 한번 쭉 보고 뭐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OEIS라고 온라인 정수론 사전 정수열 사전 여기다가 뭐야 2323242323 23232423 이렇게 넣으면 least non-divisor of 네, 진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수열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일단 이렇게
어떻게 찾아서 알려주는 거냐고요? 그러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수열이.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걸 써먹을 수 있을까? 네, 네, 이거를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걸 구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를 좀 더 구해보면은, 한 100가지 구할 수 있는, 네, 그러죠. 그니까, 식 하나로 나오면 되니까, 어떤 괜찮은 식으로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수열이 이런 수열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았다 뿐이지, 또, 그래서 이걸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구해서 집어 넣으면. 근데 그게 쓸모가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게 어떤 최소 공배수라는 거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값들을 1씩 다 빼봅시다. 여기서 1씩 다 빼면은 2523이 42323이 아니라 23232가 아니라 1, 2, 1, 2, 1, 3, 1, 2, 1, 2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이거 말고 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의 약수인 1, 2, 3, 4, 5, 6, 7, 8, 9까지 전부 나누는 그런 수를 다 찾으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수열을 마이너스 1이죠, 정확히. 뭐 근데 일단 이것까지 뭐 이런 것까지 구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먹냐? 그럼 우리는 이게 최소 공배수라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라는 건 1, 2, 3, 4, 5, 6의 최소 공배수랑 이게 60이죠, 여기까지. 6까지 가기 전이면 이것도 6. 자, 네. 그러니까 이게 60이죠, 여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5까지 가도 60이지만 여기까지 12죠.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앞에 게 뒤에 거의 약수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420에서 몇 가지 좀 가다가 뭐 뒤에서 뭐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몇의 약수인 어떤 수에서 어떤 값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부터 어떤 n까지 수들에 대해서 이 어떤 특정한 결과값이 몇 이상이 나오는 수가 몇 개다라는 식으로 값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는 1부터 뭐 2000까지 사이에 이 fx 값이 7 이상인 경우가 몇 개가 발생하겠느냐? 7 이상인 경우엔 60의 배수인 경우에만 발생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60의 배수인 경우에만 7 이상인 게 발생을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60으로 나눠가지고 그럼 몇째예요? 333이죠. 총 33번 발생하겠구나. 7 이상인 게. 이런 식으로 최소 공배수를 사용을 해서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최소 공배수 테이블을 최소 공배수가 10에 16제곱을 조금 넘을 때까지 최소 공배수 테이블을 싹 만들어 놓고 이 1부터 어떤 n까지 사이에 몇 이상인 게 몇 번 발생하느냐라는 걸 모든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한 42 정도에서 멈춥니다. 이게 10의 16제곱까지 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1부터 n까지를 다 구하는데 42번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는 42 이상인 게 몇 개냐, 41 이상인 게 몇 개냐, 40 이상인 게 몇 개냐, 39 이상인 게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계속 쿼리를 넣어서
정확히 맺힌 게 몇 개인지를 다 알 수 있죠. 그걸 알아서 출력하면 됩니다. 뭐 실제로 그걸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저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최소 공배수 테이블을 이렇게 싹 만들어놔요. 최소 공배수 테이블을 싹 만들면 이거를 값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디버거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 테이블에 그 값들이 이렇게 막 엄청 커지는 값들이 이렇게 막 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7에서 벌써 420이고 한 그 뭐 41까지만 가도 이렇게 엄청 커져가지고 벌써 그 10의 16제곱을 넘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쯤까지만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딱 거기까지만 구해 놓습니다. 거기까지 구해 놓으면 우리는 그 어떤 특정한 수의 배수인 게 몇 개인지를 통해서 정확히 몇 자리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몇 개 발생하느냐, 그리고 그 몇 개 발생한 것들 중에 이미 체크한 게 몇 개냐를 통해서 정확히 몇 개냐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최소 공배수 테이블의 사이즈만큼 합니다. 최소 공배수 테이블의 사이즈는 40 몇 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구해서 출력하면 되는 거죠. 네, 정말 쉽죠?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수론 이런 식으로 그 이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정수론적인 그러니까 정수론 쪽에 그 이게 최소 공배수 테이블이구나라는 걸 그 유출을 해서 그 최소 공배수의 특징, 그러니까 뒤로 가면 1부터 어떤 수까지 최소 공배수를 했을 때 이 테이블의 특징, 그 전부 배수 관계다라는 거를 통해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전혀 전혀 쉽진 않은데요. 좀 익숙해지면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 C였고요.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 이런 걸 처음 보면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수열을 직접 뜯어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수열이 네, 그죠. 그거를 네, 그 대소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실수할 만한 부분이라서 그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C번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네, 저도 솔직히 제 입으로 쉽다고 못하겠는데요.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런 문제도 다. 그래서 그런 문제고, 그래도 이 문제는 그래도 그, 여기 굉장히 큰 입력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입력을 보고 틀릴 일은 없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 예제 입력이 나오는데 틀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C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D번 문제는 제가 대회 중에 못 풀었는데요. D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고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어떤 A라는 시퀀스가 있어요. A라는 시퀀스는 플러스 X 아니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시퀀스에서 그 명령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명령을 실행할 때 플러스 X면 그 어떤 집합에다가 그 수를 추가를 해요. 마이너스면 제일 작은 수를 뺍니다. 그리고 수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마이너스일 때. 이런 식으로 그 집합이 아니라 멀티셋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멀티셋을 관리를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때 이 문제에서 묻는 건 이 그 A라는 어떤 시퀀스를 갖다가 2의 A 그 2의 A 제곱계 그 모든 그 A에서 발생한 모든 그 시퀀스의 원소들을 켜거나 끄거나 하는 식으로 전부 그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시퀀스는 길이가 4잖아요. 길이가 4니까 그 길이가 4 이하인 이 네 가지가 전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를 그 전부 다 실행을 해봤을 때 그것들의 그 결과로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합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끔찍한 문제인가 라고 네, 이건 정말 너무나 수학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고 풀 것 같은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2의 A의 크기 제곱만큼 넣거나 빼건 이 명령들을 넣거나 뺀 거를 이렇게 16가지를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경우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경우까지 모든 명령의 조합을 다 만드는 거죠. 그걸 다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원소들의 합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게 그때그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느냐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1, 2, 3, 4라는 원소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 2, 3, 4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가지고 정말로 2의 a제곱계만큼 경우의 수가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걸 다 트래킹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a는 500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특정 원소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이 수열에서 이 2432, 543이라는 어떤 특정 원소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 2432, 533이라는 원소는 원소 하나랑 나머지를 다 뭉터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소들을 2, 4, 3, 2, 5, 4, 3보다 3이라는 어떤 원소랑 그 더 작은 것들이랑 더 큰 것들이랑 이거랑 같은 거 이렇게로만 나눠서 보는 거죠. 정확히는 같은 것도 없어요. 같은 것들은 전부 나중에 같이 처리할 거기 때문에 그냥 더 큰 거 아니면 더 작은 거로 나눠서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조합들 안에 2432, 543이 몇 번 발생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2432, 543은 조금 너무 앞에 나온 수니까 조금 다른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수열을 조금만 우리 이거를 이 한 이 정도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도만 놓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는 이 어떤 4, 5, 6, 7, 8, 8, 6이라는 수가 있어요. 아이씨 이거 글꼴 좀 바꿉시다 우리. 글꼴 좀 고정폭으로 바꿉시다. 고정폭이 아니니까 색상 말고 잠깐만 글꼴을 못 바꾸나? 아 글꼴은 못 바꾸나 보네. 고정폭이 아니니까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4, 5, 6, 7, 8, 8, 8, 8, 6이라는 어떤 x보다 작은 수, x보다 큰 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어떤 명령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명령은 x가 들어오기 이전에 x보다 작은 게 하나 더 들어온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 상태에서 x를 받으면 x 뒤에 뭔가 이 마이너스가 들어왔을 때 x보다 먼저 잘릴 게 하나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x 뒤에 뭔가 먼저 잘릴 수 있는 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 그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의 발생 확률 테이블을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의 수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요. 경우의 수 테이블이라는 건 일단 x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우가 0이에요.
이렇게 0에 1이 들어가 있는 경우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 2, 3, 4, 2, 4, 3, 2, 5, 3, 6, 5, 3, 6처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x보다 작은 게 들어오면 그 x가 잘려야 할 때 잘리지 않고 그 빠질 수 있는 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 그 한 칸 더 들어가는 경우랑 그리고 또 원래 x의 경우 이렇게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0이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 마이너스가 들어간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가 더 잘릴 수도 있고 잘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리는 경우의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냐면 잘리는 경우의 테이블은 여기서 한 칸 왼쪽으로 시프트한 거니까 이렇게 1이에요. 그래서 잘린 경우의 테이블이랑 잘리지 않은 경우의 테이블을 더해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x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2, 1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테이블 전체를 명령어들을 쫙 돌아가면서 테이블 전체를 훑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5, 63, 87, 88 같은 x보다 더 큰 게 들어와요. x보다 더 큰 게 들어오면 x보다 더 큰 건 x가 어떻게 들어가고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게 x보다 더 큰 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x보다 더 큰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 두 개가 완전히 똑같죠, 생긴 게.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요. 그러면 4, 2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테이블을 전체를 그 x 이전이냐 이후냐 x보다 큰 수냐 작은 수냐 아니면 그 빼는 명령이냐에 따라서 이 테이블 전체에서 x가 몇 번째로 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표가 크기가 5단위죠. 그리고 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한번 훑으면 이게 한 번 훑으면 n번입니다.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니까 이것도 또 한 번에 n이죠. 모든 x에 대해서 다 한 번 따지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n의 세제곱만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2의 a제곱만큼 다 따진다면 에서 이 a가 500까지니까 그 2의 500보다 훨씬 더 작은 그 연산만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 4가지 연산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그 뒤에 뭔가 들어오는 경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뒤에 뭔가 들어오기 때문에 x보다 먼저 잘릴 게 발생하는 경우가 이렇게 이 연산이고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지금 있던 거랑 하나 뺀 거랑 두 개로 분기하는 경우가 이 경우고 그리고 이거는 빈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경우고 빈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경우라는 건 x가 들어오기 이전인데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그거는 그냥 두 개로 분기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갖다 쓴 거에다가 맨 앞칸에 하나 더 하거든요.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두 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짜 이 끔찍한 전체 배열을 이렇게 4가지 연산을 먼저 들어왔냐 나중에 들어왔냐 더 큰 수냐 작은 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어떤 수가 몇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느냐를 다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걸 총 n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먼저 들어온 수랑 나중에 들어온 수랑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또 중요해요. 먼저 들어온 수랑 나중에 들어온 수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그게 두 번 세거나 아주 두 번 다 안 세거나 하는 식으로 큰 문제가 그런 식으로 그 세는 횟수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어떻게 이걸 해결을 했냐면 먼저 들어온 수가 나중에 들어온 수보다 크다. 그러니까 같은 5가 들어오더라도 앞에 들어온 5가 뒤에 들어온 5보다 커서 나중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문제없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더 작다라는 식으로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어떤 그 다루는 기준이 있으면 이걸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일관적으로 같은 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D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대회 시간 중에 해결을 못했지만 다음번엔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나온 문제를 이 정도 살펴봤는데 뭐 뭔가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 방금 그 문제 D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수 관리하는 거 그리고 먼저 나왔냐 나중에 나왔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앞에 남은 수가 0인 경우에도 그 이거보다 먼저 나온 경우에는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수가.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나중에 물어보러 오셔도 되고요. 뭐 나중에 제 디스코드 서버 같은데 물어보러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없나? 되게 오랜만에 하네 또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그 출장을 갔다 왔는데 출장 준비하느라 바빴고 출장 갔다 오느라 바빠가지고 뭐 그러네요. 다음번에 봅시다. 또 최근에 좀 대회가 없었죠? 근데 이제 좀 대회가 좀 깔려 있네요, 쫙. 다음번 대회도 그렇게 멀지 않게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